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의 차광현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연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당시의 연구들이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균 하나하나에 집중이 되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약 15년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이처럼 단일 미생물이 아니라 미생물 군집 전체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유명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그 연구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메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장내 미생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아버지 제프리 고든 교수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비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관련 논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강구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느새 우리의 건강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활성화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진행된 HMP,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고, 유럽 연구자들 중심으로 시작된 메타힛 프로그램도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붐 조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인체 곳곳에 대한 대규모 시료 채취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미생물 군집 특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정보도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이 갖는 다양한 기능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90% 이상이 우리 장내에 서식하고 있고, 그 무게를 측정하면 약 2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내에 미생물만 없어도 우리가 2kg 살이 빠지는 게 되죠. 이러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에서 비타민 B, K의 생산과 또 면역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음식물을 사람보다 약 수십 배나 뛰어난 소화효소 활성을 가지고 그것을 대사하는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냄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건강한 미생물 군집은 장내 연동 운동의 촉진과 또 병원균의 장내 정착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생물 생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헬스케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듯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도 사람마다 특정한 그룹으로 나뉠 수 있음이 2011년 유럽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는 이러한 개념이 점점 더 발전하여 이러한 장 유형을 분석해주고 그에 맞는 헬스케어 정보를 제안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의 장 유형을 직접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더니 P형이 나왔습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던 저의 체질과 P 유형의 특징이 상당 부분 유사해서 매우 신기했었고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이런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장 유형 분석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군집 특성과 기능성의 차이가 비만, 당뇨는 물론 심혈관계 질환이나 치매, 우울증과 같은 뇌 질환과도 매우 높은 인과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질환 그룹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다양한 장내 미생물 군집과는 다르게 특정 미생물들만 이렇게 독특하게 우점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부르고 실제로 사람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인 사이코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의 특성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먹느냐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비롯한 우리 몸의 헬스케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그림은 바로 얼마 전 유명 저널에 실린 그림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 암, 바로 종양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대표 연구 사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파란색은 진단을 뜻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치료를 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장암, 폐암, 피부암과 관련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 때 암이 발병하거나 더 악화되거나 또는 항암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됨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위암, 식도암, 간암, 또 자궁암은 물론 가장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조차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러한 종양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암 환자 특이적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 군집 다양성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장내 염증이 계속 심화되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약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그대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으로 이식함으로써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높이고 장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대변 이식 수술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특정 장질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변 이식 수술을 통해 약 90% 이상 그 질병이 완치가 가능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위해 인체 대변 은행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똥도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밝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망 소재를 발굴하여 실제로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회사 중에 우리 국내 기업이 1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소개될 정도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연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치료제들은 대부분 표준화된 그룹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장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제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